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육지의 13%를 지배했고 금과 은이 넘쳐나서 왕궁 바닥에 금을 깔았던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겨우 100년 만에 모든 식민지를 잃고 유럽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40년 가까이 나라를 장악했고 그 전에는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었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 최강대국에서 폐허가 된 나라로, 그리고 다시 유럽 4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광과 몰락,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로마인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여러 문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프랑스 쪽에서 인도 유럽계 켈트족이 내려오면서 원래 살던 토착 문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그리스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은 이 지역 바다를 누비면서 작은 무역 도시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페니키아인의 후손인 카르타고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원전 650년에서 300년 사이에 남부 스페인 일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카르타고는 이 지역을 꽤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결국 로마 공화국이라는 신흥 강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반도 밖으로 막 세력을 뻗기 시작한 신생 국가였어요. 그런데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를 간신히 물리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쟁이 끝난 후 로마는 이베리아 반도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히스파니아라는 속주로 만들었죠. 이때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와 법, 라틴어,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로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쯤 되니까 상황이 또 바뀝니다. 게르만족과 유목 민족들이 때로 몰려들어왔거든요. 스웨비족, 반달족, 알란족 같은 부족들이 히스파니아를 침입해서 각자 왕국을 세웠는데 얼마 안 가서 비시고트족한테 다 밀려났습니다. 비시고트족은 587년에 왕 레카레도 1세가 아리우스파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왕국 전체를 가톨릭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비시고트 왕국은 동로마 제국이랑 영토 다툼을 계속했고 프랑크족한테 갈리아 남부 대부분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624년쯤에는 바스크 지역만 빼고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22년 멀리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무함마드와 그 후계자들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북아프리카의 옛 비잔틴 영토를 순식간에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711년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 군대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와서 히스파니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내부 분열로 약해진 비시고트 왕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이슬람 세력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732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족한테 막혔고 722년 코바동가 전투에서는 스페인 기독교 세력한테도 패배했습니다. 그 뒤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한테 멸망당했을 때 우마이야 왕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압드 알라흐만이 히스파니아로 도망쳐서 코르도바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엔 에미르국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칼리프국으로 격상됐죠. 이 지역을 사람들은 흔히 아란달루스라고 불렀습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700년 동안 레콩키스타라는 국토 회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부의 기독교 세력이 남쪽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계속 싸운 거죠. 기독교도들은 무슬림을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침입자라고 생각했고 양쪽 사이에 문화 통합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 세력은 북부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고 남부의 무슬림 지역은 여러 개의 작은 왕국들로 쪼개졌어요. 12세기에 북아프리카의 무와히드 왕조가 이슬람 지역을 다시 통합했는데 이들은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개종하거나 죽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줬거든요. 이 때문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탈출했어요. 하지만 1212년에서 1250년 사이에 여러 기독교 왕국들이 연합해서 무와히드 왕조를 격파하고 무어인들을 그라나다 지역까지 몰아냈습니다. 1480년대에 드디어 스페인 역사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카스티아와 아라곤이라는 두 강국이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의 결혼으로 통합되면서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왕은 그라나다 왕국과 나바라까지 정복해서 완전한 반도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탈리아 출신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후원자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 거절당했는데 결국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1492년에 그의 항해를 지원해줬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 발견입니다. 이걸 계기로 스페인은 순식간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권이 종교적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1492년에 유대인과 무슬림을 전부 추방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스페인 종교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종교 박해가 일어났죠. 이건 나중에 스페인한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혼인을 통해 스페인 왕위를 차지했는데 이 집안이 문제가 많았어요. 유럽 전역에서 친족끼리 결혼을 반복하면서 혈통을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근친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합스부르크 스페인은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금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영국, 네덜란드 해적들의 활동 때문에 제국의 국력은 점점 약해졌어요. 결국 스페인은 유럽의 주도권을 프랑스, 영국, 러시아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진 후에는 프랑스 보르본 왕가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19세기 초에 스페인은 나폴레옹 전쟁에 휘말립니다. 당시 스페인은 영국하고 해상 경쟁하느라 해군에만 집중했던 터라 육군이 엄청 약했어요. 나폴레옹 군대한테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게릴라 전술로 저항했는데 나폴레옹은 자기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앉혔습니다. 1813년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스페인 왕정이 복원됐는데 동시에 제1헌법이 폐지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후 50년 동안 혁명과 반혁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1873년에는 아예 군주제가 폐지되고 제1공화국이 수립됐어요. 당시 왕은 이탈리아 출신이었는데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면서 그냥 퇴위해버렸죠. 1898년에는 스페인 미국 전쟁과 쿠바의 10년 전쟁을 거치면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쿠바, 필리핀 전부 날아간 거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는 식민지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전쟁 특수로 경제가 잠깐 좋아지기도 했는데 스페인 독감이 퍼지고 모로코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위축됐어요. 중앙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결국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터졌습니다. 내전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국민주의 진영과 공화파 사이에 복잡한 이념 대립에서 시작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집권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코 체제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치즘하고 비슷한 국가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켰죠.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한 후 왕정이 복원됐는데 후안 카를로스 1세 왕이 절대군주제 대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서 스페인은 드디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86년에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경제와 산업이 빠르게 현대화됐어요. 특히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스페인은 유럽 네 번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게 됐죠. 2010년대 이후로 스페인은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2015년 이후로는 유럽 난민과 이민 위기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도 스페인은 지금도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국이고 서유럽의 핵심 정치, 경제 주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면서 성장하고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